이제 우리 여러 가지 좀 잔잔한 대선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야, 근데 요즘에 송영길 대표 보면 가끔 저기 국민의힘인가 이런 생각이.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송 대표는 왜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저 너무 웃겼던 게 송 대표가 사실 이제 김건희 최순실설을 꺼냈잖아요. 그렇지. 최순실설. 근데 반말. 고작 그게 반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영부인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했냐면 김정숙 영부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야 재인아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냐 이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어 하면서 결혼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두 분이 나이 차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한 살 차이거나 지금도 청와대 안에서 반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매우 높지. 근데 그게 나쁩니까? 좋지. 그럼 송영길 대표는 문 대통령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도 모릅니까? 나도 아는데 반말하는 거 모릅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예. 근데 반말하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야 저 오늘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예전 젊었을 때 막 열린우리당 의원할 때 그 창창한 기색이 아니에요. 아 그래? 예, 딱 보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예, 그나마 얼마 전에 했던 문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그거 너무 웃겼어. 문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다. 그나마 그게 저는 막 다들 제가 방송을 해도 패널들이 실언이라고 심지어 민주당에서 온 패널도 실언이라고 전제를 하던데 저는 실언은 아니었을 거다. 그런 거예요. 이재명이 돼도 정권 교체다라는 거를 무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근데 그 작업을 왜 대표가 하느냐? 요즘 정치 트렌드가 무식한 작업을 저격수라든지 이런 데 맡기지 않고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이게 요즘 정치 트렌드입니다. 심지어 후보가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 뭐 심지어 보니까 당내에서 송 대표 이거 뭐 공개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의원들이. 그게 걸려든 거예요. 윤영찬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이 막 난리 쳤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게 송영길 대표가 노린 거는 윤영찬, 김종민 난리 치면 저 사람들이 원래 당의 주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재명 비주류라는 것은 착시다 사실은. 근데 그 착시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진짜 이재명은 비주류인가 근데 봐. 그렇게 똑똑하게 네, 그리고 생각하고 얘기하셨어. 심지어 이렇게 방방 뜨는 사람 중에 한 명 윤영찬 의원은 청와대 출신입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대중이 봤을 때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이재명이 비주류는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송영길 대표 스스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면서 희생 플라이를 쳤다. 이재명 주자가 호민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호민할지 몰라도 저 친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친문에서도 사실은 반 이재명은 소수다. 저는 이병철 씨가 돌아가신 과정도 소수기 때문에 심리적 억압도 컸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최재성 의원이 응수로 했어요.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정권 교체가 여론조사에서 60% 나오는 이 현실을 염두에 둔 건데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문 대통령 긍정평가율보다 지지율이 더 낮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송영길 대표 입장은 문 대통령 때문에 우리 이 후보가 안 된다. 이건데 최재성 의원은 야 문 대통령만큼만 해라. 이 공격을 오늘 보니까 송영길 뭐라 그랬는데 최재성 의원이 그러니까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큼 지지율 안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문 대통령 까면 지지율 더 떨어질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장벽 두 가지를 보여주는 풍경이죠. 근데 보니까 이 또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 좀 뭐 청와대나 뭐 친문 인사 주최하는 행사 가면 항상 좀 홀대 받았대. 본인이 탄압받은 게 아니냐. 그 감정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보면 왜냐면 자리도 자꾸 뒤쪽에 주고 그 문정부 하에서 그러더라고. 송 대표가 선거를 이기가 없어 당내 선거. 다 줬잖아. 당대표 선거 한번 나왔었고 원내대표 졌을 대표 됐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된 거잖아. 마지막에 됐지. 잘 나갈 때는 다 졌잖아. 이거는 거의 대선 정국에서 된 거. 그것도 연출. 그리고 사실은 송영길 나도 비주류였는데 상승했다. 그러니까 솔직히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된 것도 그 우원식 홍영표 후보 친문하고 범친문이 단일화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삼자가 돼서 홍영표도 겨우 이긴 거잖아. 송영길이. 근데 그건 구도가 굳이 일렬 배열하면 우원식 홍영표는 멀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송영길보다는 오히려 중간이 송영길이죠. 그래? 네. 왜냐하면 우원식 의원은 예전에 김근태계 출신이고 그렇긴 하죠. 기본적으로 비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영표는 친문 직계 이미지가 있죠. 근데 사실 송영길은 범친문 이미지고 이해찬 대표하고 붙었을 때도 김진표 의원한테 이겼습니다. 2등이었어요 송영길 대표가. 그래서 완전 비주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얼마나 그 반 이재명
친문이 당에서 오히려 소수파임을 보여주는 게 그때 김진표 의원을 밀었는데 3등했잖아요. 범친문이 아니 범친문이 아니라 반 이재명 친문. 그게 소수파라고. 네, 사실 소수파입니다. 그 연기를 지금 민주당이 4, 5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다수파다. 지금 현재는 예, 친명 직계는 작지만 이해찬계라든지 이렇게 연합해 버리면 오히려 거꾸로 반 이재명계가 소수파였던 그러니까 어떻게 거죠. 보면 골수 친문, 골수 문 대통령 순장조보다는 야 우리 내년에 다음에도 5년 해먹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될 집으로 가자 이게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될 집을 미리 정해놓은 측면도 있다. 될집을 저는 정하는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안 맡았잖아요. 이유가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을 맡아버리면 다음 정부에서 핵심을 못 맡습니다. 양정철 씨는 젊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정부라든지 이쪽에서 더 자기 미래를 노려볼 수 있죠. 하긴 조국 전 장관이 낙마한 다음에 친문 중에서 5년 더 해먹고 싶은 사람들은 야 이제 여기는 갔으니까 저 집으로 가자 그러고 이재명한테 갈 수는 있겠다. 그때 조국이 낙마하면서 이재명이 제일 유력했으니까 어찌 됐건 간에. 그렇지. 그리고 조국이 있었으면 그렇게 분할 안 했을 거 아니야. 친문이. 저는 근데 어차피 조국도 3기 카드였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 아 진짜? 예, 왜 그러냐면 난 바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게 문재인, 조국은 이미지 너무 비슷해요. 문재인, 김경수도 그렇고. 그러면 건너갔다가 그 중간에 다른 이미지로 섞어줘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미지 다르잖아요. 노태우, 김영삼 다르죠. 김대중, 노무현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해찬 20년 집권론 얘기 나왔잖아요. 이해찬 씨 머리에는 문재인, 이재명, 뭐 조국 5월, 김경수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예, 그 그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힘은 누구야 돼? 그러니까 국힘 또 이 공식은 비슷할 그럼 거예요. 윤석열 윤석열이 되면 그 다음 대통령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국힘에서 그 다음 타자는 윤석열하고 이미지가 많이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준스톤이네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법칙이 나이 순이에요. 나이 순은 사실 아예 다른 당이면 나이가 적은 사람 또 재밌다, 노무현이 이거. 이회창한테 이기듯이 이겨요. 근데 같은 당이면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을 더 쳐주거든요. 맞아. 이명박 박근혜 대결할 때도 이명박 구호가 뭐였냐 선거 구호가 마 오빠 먼저 경제 먼저 네.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오빠 먼저 경제 먼저 진짜나 찾아보세요. 그거 몰랐어. 대박이다. 이거는 먹힙니다. 같은 당에서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나이가 이재명 그게 있어. 왜냐면 난 이번이 마지막이다. 네. 저게 한 번 더 있지 않냐 기회를.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재명 후보가 1964년생이고 안희정 조국이 1965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재명부터 먼저 시켜주는 거죠 사실은 한 살 차이긴 하지만. 예. 그러면 국힘은 윤석열 한번 윤석열 다음 그러면 원희룡 그러니까 윤석열 다음에 원희룡, 이준석, 오세훈 이준석 오세훈 나이수로 또 들어가고. 오세훈도 하면은 괜찮지. 윤석열 원희룡 오세훈 순서야. 그렇죠. 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은 차례가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유승민의 차례가 올 수도 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후보가 안 되면 예를 들면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유시민이라든지 혹은 김부겸 총리라든지 야, 이쪽에 재밌다, 이거. 차례가 어? 올 수도 있다. 그러네. 네. 재밌네. 그러면 요게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갖다 한번 이미지 반대되고 아까 주류 갖다 비주류 갖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됐어 윤석열 네. 후보가. 그런데 다음은- 이준석은 이미 싸워나가지고 어. 이미 싸웠잖아요. 5년 내내 싸우다가 다음에 비주류해서 아 가는 근데 거야. 많이 안 싸워도 돼 앞으로 너무 싸워나서 이미지 이미- 대립 효과가 생겨버렸어요. 이미 생겨버렸다. 나는 이준석 대표도 그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차기까지 내다본 다음 대선은 이준석 대표가 40이 넘습니다. 그렇지. 네. 야 재밌다 이거. 재밌네. 자 우리 소영일 대표하다 여기까지 왔네. 아까 이 재밌는 분석. MB 뭔 얘기였죠 주제가? 소영일 대표 그거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시끄러웠던 거 이것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 윤석열 후보가 저 아구아구 래퍼님이 이거 송하나의 정체를 수민 네. 테디김 정치쇼 송하나인데 내가 봤을 때는 손지은 손지은 기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손지은 기자. 그분 아닙니다. 손 기자입니다. 기자. 손 기자 완전 송도 아니고 손입니다. 손. 손 기자. 손 그런 것 기자. 같다. 리도라미님, 김수민 평론가 대박. 김주일 대표랑 한번 나와봐요. 떡상할 듯.
요즘에 보니까 김주일 대표는 거기 뭐 가면 수거하고 있던데 JTBC에서 한쪽은 준석인 것 같고 야, 반대쪽에. 그 가면 무도회 진짜 가면 그거 그 우리 아는 사람들 가면 씌우는 거야? 거기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어. 준스톤 있고. 야 준스톤이 대표인데 그거 찍고 나갔어. 있단 말이야. 맨 앞에 맨 첫 번째 자리고 그다음에 이쪽 끝 자리가 김주일 대표야. 그다음에 중간에 이쪽에 장경태 의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지금 약간 깔이에요. 씨발 그 내가 나 지금 갑자기 나 짜증 나는 게 미경기님, 야. 올 수민 인기 많아요. 야, 네. 내가 옛날부터 그거 해보고 싶다 그랬잖아. 뭐? 복면 패널. 그거 좀 해달라 그래 그러면. 내가- JTBC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나 JTBC 나는 좌빨 안 가. 아니 무슨 좌빨에 인마 JTBC는 요즘 혼란을 겪고 있어 요즘에. 혼란 겪고 있지. 그러니까 정체성을 제대로 찾으라고. 방송 이상해.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내가 JTBC 사장이냐? 이상해. 홍구님 다음 대통령 오세요. 조국 때 서울시장 망했지? 이준석. JTBC 뉴스. 네. JTBC가 마치 정의당 딜레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예, 사실은 조국 사태도 JTBC가 승부를 걸었다면 그때 그럼. 예, 이왕 찍힌 거 살짝 했는데도 찍혔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정의당도 사실은 조국 사태 때 미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한테 계속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JTBC도 승부를 좀 걸었으면 차라리 어땠을까? 어느 쪽으로? 확 조국 잡는 진중권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걸로? 난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아. 예, JTBC가 진중권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나도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왜냐면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이라면 JTBC가 탄핵 때 정말 세게 했잖아. 그렇지. 네. 그때 태블릿 PC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네. 깔 건 깐다. 어. 이 정신이라고 하면 그렇죠. 조국도 깔 건 깠어야지. 그렇지. 그리고 네. 지금도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 나왔다 까고 이재명 까고 깔 건 깐다 해야 이 언론으로서 위상이 생기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정 지지층 코인에서는 MBC한테 접고 응. 그렇다고 깔 건 깐다 해서도 SBS한테 지고 있고 이런 거예요 사실 갑자기 우리 JTBC가. JTBC 분석을. 어제 하고. SBS가 네. 좋아. 아 오늘 뭐 의식의 흐름대로 마음대로 그치? 가는구나 그냥 내용이. 테디 SBS 방송하고 있다고 그럼 또 SBS가 좋아. 편들어 줘. 좋아. 채널이 미안해. 떠난 지 1년 됐어. 잊어먹었어 내가. 요 얘기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번 주에 계속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제일 심하게 싸우는 게 선제 타격 이 얘기잖아. 네. 윤석열 후보가 했던 거. 이게 그래서 뭐 지금 저쪽에서 마하 5 이상 되면은 1분 안에 도착하니까 그거를 뭐 일단 천재적으로 타격하지 않으면 그거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에서 전쟁광이라는 네. 전쟁광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지금 또 굉장히 어려운 호전적이다. 나라를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이게 윤석열 후보가 말을 잘못한 거야? 나 먼저 한 번 좀 하면 안 돼? 네네. 난 수민이가 나랑 다른 얘기할 때 먼저 할게. 다른 얘기 할 것 같아? 나는 잘 몰라. 무기 잘 몰라. 여기 잘 아는 것 같아서. 나 군사 무기 모르는데 나 각적 내가 그냥 아주 초등학교생을 생각해. 어. 근데 막 그러면은 음. 이 선제 토교는 게 어. 야 심심한데 북한에 저기 미사일 어디 있냐? 영변이 있습니다. 야 때려 이게 아니잖아. 그게 이제 예방 타격인데 그게 아니잖아. 걔네들 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마하 저 극초음속 무기인가 뭔가 1, 2분이면 서울 온다며. 요번에 쏜 건 마하 10인데 그거는 뭐 중국하고 어쨌든. 소련이 갖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부글부글 끓으면 때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쏠 것 같아. 확실해. 연료 주입하 부글부글해. 그러면 전에서 허허허허허 위원장님 미사일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뭐 이래? 너무 말이 빨라요. 아니면은 전에서 그 말이야? 뭐 이래? 미사일 말이지? 누구야 그거는? 윤석열 윤석열 후보? 야, 약간 김용옥 미사일을 쏘면 그게 미사일 아니라 이 말이야. 미사일을 갖고 있어야 미사일이지 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 아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야 나 진짜로. 그러니까. 그럼 막 저기 저희가 돈 준비하는데요. 국정원 자금 모으려면 조금 걸리니까요. 하루만 기다려 주세요. 싱가포르로 한 $1000만 보내고 이래? 나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네, 이거는 굉장히 양쪽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국가 안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죠. 이게 3축이라고 하는데 뭐 3축. 쉽게 생각해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다. 격추시키는 거죠. 그렇지. 이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D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떨어졌다. 떨어졌어. 우리 쪽에 다쳤다. 연평도 포격처럼. 그럼 대량으로 응징 보복합니다. 막 쏴버려요. 야 우리 한 대 맞았으니까 10대 패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킬체인이라고 불렀던 건데 미사일인데 공중에서 격추시키면 의미가 없는 게 있죠. 격추시키기 어렵거나 아니면 시키면 그래도 안 되는 거 핵을 탑재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원래 다 있는 거고 근데 윤석열 후보의 잘못은 왜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느냐. 원투를 다 얘기했으면. 네, 그리고 굳이 이제 기자의 질문이라는 것도 핵탄두를 탑재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핵탄두를 탑재한다면이라고 붙여버렸어요. 그럼 저는 이게 의도가 너무 뻔한 거는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를 꺼내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거론을 해버린 겁니다. 예, 굳이 그렇게 대답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의 안보 심리하고 대북 강경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게 의식한 예, 발언이다. 너무 티가 났고 근데 민주당은 뭐가 문제냐면 제가 민주당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공부했죠. 혹은 아직도 표가 부족하십니까? 보수표가. 근데 민주당 또 전쟁광이다. 아니 원래 그러니까.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쪽에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전쟁광이라니 또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있으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 탓하지 말고 그렇지. 자기가 고리를 센스 있게 끊어내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전 민주당도 문제가 최근 수년 동안 메시지가 별로 안 좋아요. 자기들끼리 박수 칩니다. 야 윤짜장 이러면서 서초동 집회 봐봐. 야 윤짜장이다. 그게 뭐 웃깁니까 그게? 웃겨요 그게? 근데 막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가 사실 국민의힘에 나 대해서는 저거 때문에 잘렸다. 서초동 집회 윤짜장 때문에 YTN.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대중이 말을 어차피 잘 조금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예. 약간. 그래서 사실 홍준표가 두각을 드러낸 게 홍준표가 사실 국민의힘 하면 눌변이고 뭐 좋은 의미에서는 실천, 나쁜 의미에서는 힘으로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1990년대 후반부터 토론에 등판해가지고 말로. 야 저기는 말이 된다. 좌파들이 이렇게 막 해버린다. 막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게 독보적인 건데. 근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말 잘한 거는 제가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나마 이제 옳든 싫든 간에 유시민 씨 정도 요에서 끝났어요.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들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말을 잘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예. 그 윤석열 총장하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2020년 국감 때 붙는 거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이미 공부하세요. 뭐 이러고. 자기 이미 이거밖에 없어.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이미 마음은 노무현이야. 정문의 스타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보고 있으면 그때 사- 법사위 네. 3인방이 있었지 민주당에. 근데 예. 누구랑 얘기 안 그래서 하겠다. 진짜 윤석열 후보가 달변이 아닌데도 마치 윤석열 후보가 그 수비수 한 3명 정도 붙이고 다니는 공격수 그렇지. 같은 거예요. 민주당의 문제가 메시지가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 예. 맞아. 예. 맞아 실력이 없어 초선들이. 근데 그 국힘도 마찬가지야. 국힘도 사실은 초선 재선 초선들이 막 좀 그렇지. 쓸만한 초선들이 공격수도 좀 없어. 그렇더라고요 특히. 근데 이제 이 메시지가 잘 나가려면 확 이렇게 곤두서 있으면 안 나갑니다. 예. 그렇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어깨 힘 다 빼고 불러야 되잖아 예. 노래도. 노래 부르는 골프도 사람이 힘 빼야 되고. 목에 힘 안 주고 이제 배심으로 부르듯이 이 메시지가 잘 나가려면 핵심이 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 중심이 마음의 무게 중심이. 근데 보면은 이제 자기가 공격수로 뛰어나다라는 걸 자꾸 과시하려고 하니까 예. 그리고 메시지가 말만 사실은 세죠. 표현만 거쳐. 메시지가 우리 편을 흥분시키는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도 대단하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우리 편만 예, 우리 편만. 그리고 사실은 그 흥분하는 지지층도 억지로 흥분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 칭찬 안 해주면 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예. 근데 저는 결국에 그거는 비나이다 하는 거다 그냥. 예. 그러니까 오늘 근데 뭐 또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야 오늘 근데 재밌네. 나는 댓글 보고 있었는데 오늘 준스톤 얘기 안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준석이 사랑해 뭐 하트 나오고 그 비하하는 표현 있잖아. 그렇지. 무슨 스톤? 칼라스톤? 칼라스톤. 사랑해까지 나오면 뭐 칼라스톤이 아이 그죠. 그 색깔. 그렇지. 바로 딱 색깔. 네. 이태희님, 수민님 오셨네요. 미숫가루 쏩니다. 항상 수고 많으세요 하셨습니다. 네, 김은주님도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그만하는 거지? 이건 안 할 지금 몇 거지? 시야? 그것까지 하면 내일 가야 돼. 안철수 윤석열 잘했어. 왜냐면 사실 윤석열 안철수의 단일화 얘기는 원래 오늘 우리가 주제가 준비를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다음 주 하는 게 맞아. 김건희 왜냐면 씨고 나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그치 나온 다음에 나온 다음에 좀 봐야 돼.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진짜 시계 제로 대선인데 뭐것도 아니고. 월요일에 하는 게 맞을 거야. 이번 주에 다뤄주지 않는 자 누굽니까?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민이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보고
그리고 너랑 나랑은 월요일 날 아마도 나 김건희 씨, 나 오늘 김건희 씨의 그 7시간을 보고 방송을 하지 않을까 내가 싶네요. 오늘 단일관에서 취재한 거는 월요일 날 푸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네.